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승하러 나와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고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실내 모습까지도 굉장히 다 좋거든요. 이 소나타의 승차감이 어떻게 변경됐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좀 소음도 조용해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소나타 2.0입니다. 6단 미션이고요. 이 2.0 엔진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힘이 1.6 터보보다는 조금 부족한 편이죠. 1.6 터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나나 셀토스에서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저는 감을 알고 있는데 이 2.0하고 차이를 보면은 아마 초반에 시속 3, 40km 한 50km 정도까지는 이 자연흡기 엔진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땅 치고 나갈 텐데 그 이후부터 속도를 받는 거는 1.6 터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1.6 터보 같은 경우는 터보렉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그냥 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초반에 조금은 2.0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터보가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이 6단 미션보다 조금 기어비를 잘게 쪼개놨죠. 그거는 아마 변속 충격도 약간은 덜 할 것이고 기어비가 쪼개져 있으면은 당연히 엔진이 받는 힘이 탕탕탕탕 치고 나가는 힘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승차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질감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긴 합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부드러워요. 근데 소음이 조금 들어오네요. 이거는 엔진이 어떻든 간에 소음은 약간씩은 들어올 것 같아요. 1.6이라고 2.0보다 특별히 조용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엔진룸 자체에서 흡음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소리를 억제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엔진에서 소음이 약간씩 밀려 들어온다. 그거는 시동을 딱 키자마자 느껴지긴 했었는데 요게 그랜저와의 좀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소나타가 그냥 일반적인 옵션을 하더라도 3천만 원이 훌쩍 넘어 버리는데 이 3천만 원대랑 4천 중반 이상 하는 그랜저랑 가격 차이가 벌써 거의 한 1200에서 1500 정도는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면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원가들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게 아마 엔진룸에서 밀려 들어온 소음, 그리고 노면 소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체 크기라던가 엔진의 배기량, 출력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마감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소음 부분에서 억제하는 능력도 당연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공간 자체는 진짜 그랜저랑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2열 공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1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1열도 폭이 상당히 넓고 이 오른쪽 다리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후륜 구동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가 옆에 걸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륜 구동 모델들, 국산 차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기어나 이런 것도 다 컬럼식으로 뺐기 때문에 센터도 조금 더 넓게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산 차들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언덕길을 달렸을 때 셀토스나 코나 같은 경우 1.6 터보를 타면은 완전히 부드럽게 올라갔는데 이 소나타는 약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2.0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소나타도 1.6을 탔으면은 그런 느낌을 하나도 안 받았을 텐데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기어가 단수가 낮아지고 RPM은 올라가고 이게 1.6에서는 없었던 현상들인데 이게 2.0과 1.6의 차이다. 주변에서 누군가 2.0이 더 부드러워, 2.0 사는 게 낫지, 가격도 더 싸잖아,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1.6을 사서 한번 태워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만큼 1.6이 2.0보다는 출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6 같은 경우는 조금 드라이빙을 즐기시고 출력이 부족한 게 싫다, 그리고 답답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1.6을 사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즉각 반응을 해주는 요 엑셀의 느낌이 너무 좋고 좀 부드러운 감으로 타고 싶다, 1.6은 아무래도 조금 거친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1.6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6을 사면 지금은 6, 7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를 4, 5년 정도 타다가 중고차로 판매를 해. 그러면은 그때 2.0하고 1.6하고 같은 옵션이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일 거거든요. 거기서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6을 사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을 사면은 자동차세가 더 낮아진다.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배기량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좀 1.6이 싸게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법안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1.6하고 2.0하고 자동차세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1.6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속도를 한번 내보면서 서스펜션의 감도, 그리고 풍절음들, 노면 소음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지금 약 4000 rpm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거의 제로백이 한 10초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력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만큼 자연흡기 엔진에 이게 한 게 아닌가. 자, 시속 90km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약간 차가 힘들어한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데 출력이 엄청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1.6 터보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엑셀을 깊게 밟았을 때 RPM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엔진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소음은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변속을 할 때도 우웅 하면서 변속 느낌 상당히 잘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도 소음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의외로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히 풍절음은 괜찮은데 노면 소음은 약간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전 모델보다 많이 개선이 된 거는 느껴집니다. 그래도 약간의 노면 소음은 분명히 있다.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노면 소음은 거기에 약간 파묻힌 느낌이 있거든요. 이 소리 때문에 그런지 약간은 덜 들린다.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조용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K5보다도 소나타가 약간은 조용하다. 그리고 원래 제가 소나타를 여태껏 타왔던 소나타를 보면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약간 뼈대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약간 얄쌍한 느낌, 가벼운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소나타는 그거는 없네요. 그랜저처럼 엄청 묵직하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출렁출렁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출렁이는 느낌이 아니고 뻥 조금만 보태면은 E클래스랑 뭐 서스펜션은 별다르지 않네.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흔들리는데 이렇게 가도 진짜 옛날보다 많이 단단해졌어요. 막 BMW처럼 엄청 단단하고 G70처럼 탕탕 튀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소나타가 우리나라 정통적인 패밀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는 이제 발전했다. 드디어 현대 기아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단단해져야 고속에서도 약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발전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차선을 넘을 때도 옆에 차가 오니까 경고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 핸들에서도 약간 힘을 주면서 햅틱 반응을 주거든요. 이런 것도 안전 사양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전방 충돌 방지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후측방에서도 알려주는 이 경고 시스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형차 정도까지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는 잘 돼 있죠. 이제 차체 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좀 더 버텨주는 기술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못해서 없는 게 아니고 원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기술력도 너무 좋아져서 현대기아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당장 제네시스만 봐도 그 정도의 기술력은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차량의 가격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 원가가 올라가면 차량 가격이 올라가서 구입이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더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브랜드를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구입하는 환경을 보면은 SUV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형 세단이 씨가 말라가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중형 세단을 개발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나타와 K5가 중형 세단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도 부각되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소형차, 준중형차 이런 것들만 보다가 중형차로 점프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중형 세단이 완전 가성비 차량으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기본적인 옵션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위 트림에서 옵션 한두 개 정도 나한테 필요한 거 골라서 하시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옵션기 올린 게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옵션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속도를 부드럽게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급가속이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연흡기 엔진은 급가속을 하나 그냥 부드럽게 밟고 있으나 속도감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밟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곡선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주로 이렇게 달리면, 자, 이렇게 가서 약간 급커브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도 차체가 받쳐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속으로 달리면은 약간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단이니까 SUV보다는 그런 거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무난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다. 2.0도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1.6 터보들을 더 많이 접해보고 나서부터는 2.0 엔진을 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2.0 타면서 몇 년 만에 타는 건데도 괜찮은데요. 의외로 2.0이 이렇게 부드러웠구나. 물론 엔진 소음은 더 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 근데 굉장히 평범했다. 그냥 일반적인 중형 세단. 그래도 전 세대보다는 조용해졌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엔진룸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 소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흡음재를 내가 개인적으로 넣지 않는 이상 이 소음은 계속될 것 같고, 엔진룸을 제외한 노면 소음이라던가 풍절음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당히 조용해졌다. 특히 노면 소음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디자인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 바뀌었습니다. 소나타는 정말 발전을 많이 했다. 칭찬합니다. 아주. 자, 2열에 가서 2열 승차감도 어떤지, 2열 쿠션은 좋았으니까 승차감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서 뵐게요. 뿅! 2열로 왔습니다. 2열로 오니까 진짜 좌석은 넓어요. 공간은 정말 좋고 2열 쿠션도 2열 시트 쿠션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뒤에서 달릴 때 약간 공명음은 아니지만 약간 뒤에서 하는 소음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좀 소리가 응집되어 있어요. 여기 이쪽에서 소리가 약간씩 올라옵니다. 이게 그냥 갈 땐 괜찮은데 엑셀을 조금 엑셀을 2000rpm 넘어서 2500rpm 가까이 가니까 약간 엔진이 하면서 올라온 소음이 있거든요. 이게 2.0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1.6은 요거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출력이 더 좋으니까 이 정도 RPM이 안 올라가면은 이 소음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쪽에서 오는 소음이 있어요. 엔진룸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1열에서도 느껴졌지만 2열에서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노면 소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뒤쪽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온 소음, 원래 이게 SUV 쪽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소형 SUV나 뭐 한 중형급 정도까지는 이 소음이 약간씩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쌍용차들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나타가 약간 조금 느껴집니다. 그동안 다른 SUV를 타거나 아니면 세단을 탔을 때 이런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엄청 거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뒤에 서스펜션 느낌은 오히려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1열에서는 전보다는 많이 단단해졌네 라는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2열은 약간 딱딱한 것 같은데 1열보다 조금 더 단단해.
요 느낌을 받고 있어요. 1열하고 2열이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 쿠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엄청 푹신푹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계속 앉아있고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푹신푹신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시트가 푹신푹신한 것도 좋긴 한데 너무 푹신푹신하면 이것도 멀미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쿠션을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딱 단단하면서 푹신하게 딱 잡아주는 쿠션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약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시트도 평범하긴 합니다. 이 소음과 뒤쪽에서 약간의 와류 현상, 그런 소음들이 이쪽을 타고 올라오고 밑에서도 시작되고 하니까 2열은 약간씩의 소음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올해 시승기 찍으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소음이 오는 차들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몇 개 없었지만 소나타도 그 중에 하나긴 하다. 이전 세대보다 더 조용해지고 많이 발전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씩은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랜저나 뭐 K8이나 이런 차량들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중형 세단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가를 더 높여서 만약에 뭐 E클래스나 5시리즈처럼 만든다고 하면은 훨씬 조용해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하겠죠. 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차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차와 비교해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지, 이 차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K3나 아반떼랑 비교하면 공간도 넓고 그 차량들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중형 세단하고 비교를 하면 무조건 좋은 점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차량 가격도 올라가고 차도 더 높은 급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해서 그랜저를 사느냐 아니면은 그랜저냐 소나타냐, 그 두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랜저랑 소나타랑 공간만 놓고 보면은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랜저를 탔을 때 확실히 승차감의 고급성은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그랜저를 타다가 G80을 타면은 G80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듯이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면은 훨씬 고급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소나타가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소나타를 탈 거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랜저나 K8 아니면 더 나가서 G80 이런 차량을 탈 거냐, 이거는 꼭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국민차는 그랜저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가성비를 위해서 저는 소나타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게 봐야 한다. 연비도 좀 더 괜찮고 차량 가격도 괜찮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소나타만한 차는 없을 것 같다. 중형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요. 그러면은 준중형 차량들이 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준중형 차량들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공간이 약간 작은 그런 제약이 있는 반면에 중형 세단은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으니까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약간 여기서 고급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가성비적으로는 제가 볼 때 소나타만한 차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중형 세단이 3천만 원 넘는다는 생각 우리 안 했었잖아요. 근데 준대형 세단들 그랜저나 K8이 이제 4천이 안 넘었었는데 4,500, 하이브리드는 5천까지 넘어버리니까 그냥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3천 초반대의 소나타나 K5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음적인 부분이라던가 출력적인 부분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출력적인 부분은 1.6 터보로 제가 볼 땐 해결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래 타실 분들은 2.5 터보라던가 하이브리드 이 차량들로 구매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소나타가 부족한 점은 약간의 소음이 조금 더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죠. 이 승차감 자체도 2열 승차감이 뭐 1열에 비해서 엄청 좋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 평범하게 무난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한 차가 없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승기들을 보면은 수입차들과 비교를 하고 제네시스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좀 차이가 나겠죠. 차량 가격부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소나타는 소나타만의 포지션이 이제
정해졌다. 옛날에는 제네시스가 없고 이럴 때는 그랜저 아니면 소나타 이거였었는데 소나타가 점점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가성비적인 패밀리 세단으로 포지션을 딱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한번 드라이빙 센터에서 운전해 보시고 생각이 바뀔 것 같거든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랜드카 시승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차주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 되니까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